월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11월 26일 화요일.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그러면서 오늘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내가 대통령의 이렇게 또 취임식 있지 않습니까? 취임식을 하자마자 바로 멕시코, 캐나다, 중국에 대고 이 관세 있지 않습니까? 관세를 매기겠다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관세를 어떻게 매기겠느냐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하고 이제 캐나다에다가는 25%의 관세를 매기겠다.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중국에다가는 10% 더 해가지고 중국은 보편적으로 이제 전부 다 35%의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, 바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들이나, 뭐, 멕시코나 뭐, 캐나다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, 이 관세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붙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, 아시다시피, 노스 아메리카를 본다고 하면은, 무슨 뭐, 자유무역 무슨 협정 같은 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, 캐나다에서 뭐 넘어오는 것들이나, 이 멕시코에서 이제 넘어오는 것들에 대해가지고, 이 관세 같은 것들이 뭐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. 그런데 이 관세를 25% 이렇게 또 올리겠다라는 그런 소리는 지금 뭐 멕시코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뭐 공장들이나 그리고 이 캐나다에 있는 엄청난 이 공장들이나 여기 이제 미국 공장들 굉장히 많거든요. 여기에 어마무시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당연히 이 미국에 있는 물가가 곧바로 이렇게 또 오르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또 관세를 멕시코, 캐나다, 중국에다가 대고 이렇게 또 바로 올려버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이유는 이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또 넘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펜타닐 이 마약 있지 않습니까? 이 마약이 이 중국에서 뭐 재료 같은 것들이 멕시코로 넘어와가지고 이 멕시코에서 뭐 제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넘어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약이 이 미국에 이렇게 또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압박을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 관세를 이제 바로 올려버린다고 하니까 수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이제 큰일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이제 가격이 적어도 이제 빨리 이렇게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이 다이소 제가 좋아하거든요. 다이소 가가지고 이제 쇼핑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하는데 아니 이런 거 뭐 중국 물건들 이렇게 또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? 이 미국 이 다이소는 이 물건 하나당 1불 75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에는 1불 50이었는데 1불 75로 올렸죠. 그런데 아마 이제 조만간 2달러로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참, 트럼프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이 다이소도 이제 좀 이제 가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다지의 수장이 되지 않았습니까?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여기에 이 정보 효율 부서의 이제 수장이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락히드 마틴 있지 않습니까? F-35 이 전투기를 만든 이 기업에다가 대고 좀 이제 막말을 이렇게 또 퍼부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뭐라고 이제 자신의 X에다가 이렇게 또 적었냐면은 이 록히드 마틴 F-35이 만든 이 멍청이들아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비판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는 이 F-35에 대해 가지고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그리고 너무나 비싸다. 진짜 효율성이라고는 단 1도 눈꼽만치도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현대전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유인 전투기가 이 대세가 아니라 이제는
드론이 대세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뭐 이스라엘 전쟁을 보더라도 이 드론을 좀 많이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무인 비행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드론을 날려가지고 뭐 가미가제처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미가제처럼 그냥 건물에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또 박아 버리는 등 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전투에서 많이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, 그에 반해가지고 이 전투기 이 F-35를 본다고 하면은 우선 덩치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도 우선 필요로 하고 그리고 기름도 많이 넣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? 뭐 사람을 이렇게 양성을 하는 게 돈이 가장 많이 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, 거기에다가 이런 위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? 그에 반해가지고 이 드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훨씬 더 작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망가지더라도 대체가 바로바로 이렇게 또 가능하고 그리고 인력 손실이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인 전투기 같은 이 F-35는 시대에 너무나 뒤처져 있다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 일론 머스크가 비판을 이렇게 또 한 것을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. 처음에는 아니 일론 머스크가 뭐 F-35 이거 진짜 대단한 이런 전투기거든요. 전 세계에 이런 성능의 전투기를 가진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. 이 F-35가 뜬다고 하면은 적의 레이더에도 이렇게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남의 나라 들어가가지고 막 폭탄 같은 거 이렇게 또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전투기인데,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말을 들어본다고 하면은 일리가 다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역시 전 세계 최고 부자는 뭔가 다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도 좀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. 요즘 들어가지고 현대전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커다란 전투기가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타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파일럿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이제 전투기는 이제 앞으로는 아예 안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 보더라도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,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전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에 특화가 된 그런 드론도 아니고 그냥 DJI 드론을 지금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. 그냥 뭐 이 DJI 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포탄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장착을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또 떨어뜨리는 등 그냥 전쟁에 특화가 되지도 않은 그런 드론을 이렇게 또 많이 쓰고 있는데, 그런데 지금 이 미 국방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쓸데없는 비효율성의 극치인 전투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쓴다라는 것은 이 정부 효율 부서 수장인 일론 머스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거는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. 이 미국도 이제는 드론을 이렇게 또 개발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훨씬 더 많은 돈이 이렇게 또 투입이 돼가지고 드론을 좀 이제 많이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현재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DJI 드론이 완전히 지금 편정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 미국산 이 드론 같은 거, DJI 드론 같은 게 이렇게 또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트럼프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? 당선이 되게 되면서 아마도 트럼프는 이 AI 있지 않습니까? AI 차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AI 책임자를 지금 뽑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AI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 AI 기술 분야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투입을 하고 있으면서 AI 개발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내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 AI 책임자를 한 명을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지금 정부 부서에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 AI 모든 분야에 대해 가지고 뭐 공공적인 그런 분야이나 민간적인 그런 이제 분야에다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뭐 자원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활용을 해가지고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정부의 낭비 같은 것들이나 뭐 사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감시를 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도 이렇게 또 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? 일론 머스크가 이 AI 차르를 이렇게 또 뽑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센 입김을 이렇게 또 불어넣을 것 같다
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AI 차를 이렇게 또 뽑는 것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아무래도 이 일론 머스크가 이 XAI라고 하는 이 기업을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AI 분야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좀 이제 정부로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혜택을 이렇게 또 받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는 이 AI 차르뿐만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있지 않습니까? 암호화폐 뭐 책임자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뽑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. 어쩌면은 뭐 합해가지고 뭐 AI나 뭐 암호화폐 이렇게 또 합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또 통합을 하는 차르가 나올 수도 있고, 어쨌든 간에 이 AI 책임자를 이렇게 또 뽑는다고 하니까 미국은 이 AI에다가 아마도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투자 같은 것들이 더 이렇게 또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? 유학생들이 지금 비상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어마무시가 많은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다 추방시켜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계획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이렇게 또 하자마자 비상사태를 아마도 이제 선포를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군인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수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추방을 엄청나게 시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대학가들에서 대학교들에서 유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트럼프가 취임을 하기 바로 전까지 이 대학 캠퍼스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괜히 이 대학 캠퍼스 안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가 너 유학생인데 이거 너 불법 이민자 아니야? 라고 하면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이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빨리빨리 캠퍼스로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이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런 미국에 있는 이 수많은 유학생들이 비자 있지 않습니까? 비자가 계속해가지고 지속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유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. 아시다시피 이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좋은 이 대학교가 다 미국에 이렇게 또 몰려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마무시한 천재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렇게 또 몰려오고 있는데, 그런데 이렇게 유학생들을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좀 이제 뭐 추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이렇게 또 준다고 하면은 이런 인재들을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놓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. 어쨌든 지금 뭐 대학교들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이제 학생들, 이 유학생들한테 계속해가지고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을 하기 전에 빨리 대학교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여기에서 비만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? 위고비나 뭐 젯바운드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규정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 비만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수백만 명이 혜택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세금이 10년 동안 35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또 나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세금은 좀 이제 많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기는 있지만, 어쨌든 간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위고비 같은 것들이나 뭐 젯바운드 같은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들은 당뇨병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의사들의 처방하에 보험이 이렇게 또 지원이 됐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뭐 규정을 이렇게 또 바꿨다고 하네요. 이 BMI 지수 있지 않습니까?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저 30 넘어가는데 그러니까
비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젯바운드나 위고비 보험으로 커버를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뭐 위고비나 뭐 젯바운드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한 달에 그냥 이제 돈을 내고 만약에 이렇게 또 맞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뭐 한 1,300달러 정도가 이렇게 또 든다고 하거든요. 처음에는 막 2,000달러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뭐 1,300달러, 뭐 1,000달러 정도 이렇게 또 드는데, 그런데 보통 사람이 매달 뭐 1,000달러씩 이렇게 또 내면서 그 주사를 맞는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보험으로서 이렇게 또 처리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. 하지만 좀 이제 고도 비만이어야지 저같이 BMI 지수가 30이 넘어가야지만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좀 이제 뚱뚱하신 분들은 희소식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나마 저는 이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살을 많이 빼기는 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빼기는 뺐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내려가더라고요. 안 내려가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규정은 2025년도 1월 이후에 적용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, 그런데 2025년도 1월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 미국의 대통령에 이제 취임이 된 다음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이제 막힐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케네디 주니어를 이렇게 또 뽑지 않았습니까? 이 케네디 주니어는 지금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런 뭐 젯바운드 같은 것들이나 뭐 위고비 같은 것들로 약물로 살 빼는 거 나는 절대 반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, 약물로 살을 빼는 것보다는 건강한 음식 같은 것들, 뭐 오르게닉 뭐 채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섭취를 하고, 그리고 체육관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살을 빼는 것을 나는 권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니까 주사를 맞는 거지. 그거 하기 어려우니까 하는 거지. 맛있는 게 세상에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?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뭐 채소 같은 거 많이 먹고 건강한 음식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살 빼는 게 최고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. 근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뚱뚱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하면은 뭐 주사를 맞더라도 살을 빼는 게 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제 살을 뺀다고 하면은 이 미국인들의 수명이 계속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이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살만 뺀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많은 질병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번 주가 이 땡스기빙,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? 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여행을 이렇게 또 다닐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 이번 주를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날씨가 별로 안 좋다고 하거든요.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, 그런데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이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또 이동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어느 주들이 가장 좀 위험한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그러면서 여기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미 중남부 있지 않습니까? 여기가 가장 좀 이제 위험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8개 주라고 하는데, 여기 8개 주, 뭐 와이오밍, 콜로라도, 캔사스, 오클라호마, 텍사스, 뉴멕시코, 애리조나, 뭐 유타, 이런 곳들에서 이 악천후로 인해 가지고 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특히 이런 뭐 로키 산맥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로키 산맥과 이 서부 고원지대에서 좀 여행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특히 여기에 이제 고속도로가 이렇게 또 많은데, 여기에 뭐 비나 뭐 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지고 뭐 통행 같은 것들이 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뭐 유타나 이 콜로라도 같은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산악 지역에서는 최대 50인치의 눈이 이렇게 또 쌓일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8개 주 지역에서 이제 운전을 이렇게 또 하실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정말 좀 이제 유의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 게 이렇게 또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한다고 하네요. 뭐 차량 점검도 좀 잘 좀 하고, 뭐 음주운전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되고, 휴식을 또 잘 이렇게 또 취하고, 그리고 안전벨트 항상 잘 착용을 하면서 다니시면은
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땡스기빙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뭐 여행을 이렇게 또 다니실 분들은 혹시 이 주들에 이렇게 또 차를 이렇게 또 운전을 하실 분들은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안전운전 하시면서 다니시기를 부탁드려 보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었던 이 IRA 액트 안에 있는 이 전기차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? 이 $7,500 요거 보조하는 거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?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무리 연방 차원에서 이 정부 보조금 $7,500 없앤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나는 그것을 계속 지속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청정 에너지의 그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이렇게 또 취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$7,500 이 정부 보조금 이제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은 $7,500 계속 잘 받을 수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잘 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전기차 보조금 $7,500를 이제 마련을 할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대출권이 거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배기가스 이렇게 또 나오는 거 그거를 이렇게 또 거래를 하는 게 있대요.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보조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뭐 기름차를 사가지고 그 회사들에서 자동차 회사들에서 내야 하는 배기가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내야 하는 그런 이제 벌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. 그런 벌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차에 주겠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그러니까 13년 동안 대략 한 60만 대 정도의 전기차 구매하는데 이렇게 또 혜택을 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이 전기차 전체에서 37%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등록이 되어 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전기차를 이렇게 또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저만 해도 전기차가 두세 대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전기차가 짱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차를 타보니까. 그러면서 이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전기차 중요성을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원을 계속 이렇게 또 해주겠다. 그리고 청정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와중에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? 테슬라는 4%가 이 뉴스가 나간 다음에 4%가 이렇게 또 빠졌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. 4% 빠지고 뭐 오늘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캘리포니아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$7,500 연방 지원금 이렇게 또 주는 거 없앤다고 하더라도 이제 캘리포니아는 이 전기차 이렇게 또 사는 것에 대해 가지고 $7,500 계속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뉴섬 주지사가.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어쩌면은 테슬라는 빠질 수도 있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테슬라 주가 4%가 이렇게 또 빠졌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에서 이 캘리포니아가 전기차를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주거든요. 그런데 이 주에서 테슬라만 만약에 이 전기차 보조금 $7,500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이렇게 또 내려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서 테슬라는 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가장 크지 않습니까?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뉴섬 주지사가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전기차 보조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너무 크면은 못 받는다고 하네요. 못 받기 때문에 테슬라는 제외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랑 이렇게 또 붙어 먹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징징거려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런데 트럼프가 이 일론 머스크를 그냥 내팽겨 치지는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$7,500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또 트럼프가 뭐 꼼수로 이렇게 또 써가지고 이 테슬라만 뭐 전국적으로 뭐 $7,500 이렇게 또 받게 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
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 주식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 이 테슬라 주식에 이렇게 또 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보류로 이렇게 또 해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뭐 매수나 매도나 그런 거 이렇게 또 하지 않고 그냥 우선 가지고 있어 봐라. 보류 상태로 이렇게 또 해놨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.5%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 S&P 500은 0.2%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나스닥은 0.3%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제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엠젠 있지 않습니까? 이 엠젠 이 제약회사에서 웨일로스 그 약을 지금 이렇게 또 임상시험에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임상시험에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참가자들이 이 엠젠 약을 맞고 1년 동안 이렇게 또 지켜보니까 이 체중을 20% 정도 감량을 하더라. 라고 이렇게 또 이 결과를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결과를 이렇게 또 내놨는데 그런데 지금 주식은 10% 넘게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왜 이렇게 주식이 빠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왜냐 하면은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이 웨일로스보다 좀 덜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이제 덜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주사까지 이렇게 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살 빼는 게 20%만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 별론데?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주식은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. 그도 그럴 게 1년 동안 주사를 이렇게 또 맞으면서 체중 감량을 시도를 했는데 20%밖에 안 빠졌다고 하니까 20%는 저도 간헐적 단식하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보다 좀 이제 더 나와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암제는 이제 3상 시험을 이렇게 또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웨일로스 그 약물 시장이 앞으로 이제 2030년도까지 연간 1,500달러 규모로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제약 회사들에서 이게 GLP-1이라고 하는 그 약물을 이렇게 또 집어여가지고 살을 빼는 것이거든요. 원래는 이제 당뇨병을 이렇게 또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약물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살 빼는데 이제 주큐이다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이 만드는 이제 약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이 베스트바이 주식 있지 않습니까? 이 베스트바이 주식이 7% 넘게 지금 빠지고 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빠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베스트바이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 3분기에 실적 이 매출이 이 저번 분기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더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전망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매출 전망치 있지 않습니까? 이 매출 전망치를 예전에 이렇게 또 예상을 했던 것보다 이제 더 이렇게 또 낮춰버렸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베스트바이 주가는 7% 넘게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특히 이 가전제품들, 홈 시어터, 그리고 뭐 게임기 같은 분야에서 이 매출 감소가 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또 나타났다고 하고요. 하지만 뭐 컴퓨터 같은 것들이나 뭐 태블릿 같은 것들, 뭐 서비스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늘어났다 매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디지털 매출 같은 것들도 1% 정도 이렇게 또 감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로 인해 가지고 이 전자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관심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데 이것들이 매출로서 이렇게 또 잘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베스트바이의 매출은 좀 예상보다는 더 낮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최근 들어가지고 이 Y 컬러라고도 하죠. 뭐 사무직, 이 고액 연봉, 이 사무직에서 이 취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런 뭐 엔지니어링 있지 않습니까? 이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26% 정도가 이 드롭이 됐다. 이 하이어링 하는 것이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어느 한 예를 이렇게 또 드는데 예전에 이 이베이에서 일을 했었던 무슨 이사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일을 했었던 사람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일을 잡으려고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회사에 이렇게 또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단 한 곳도 인터뷰를 하자는 곳도 없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
지금 이 잡 마켓이 특히 이 Y 컬러 뭐 1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6피겨 이 잡들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 AI와 좀 이제 연관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의 효율성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졌다고 하네요.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굳이 사람들을 더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이 채용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가 지금 또 이렇게 또 많이 자르지 않았습니까? 많이 잘랐는데 자른 다음에도 이제는 더 자른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 AI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직원들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생산성이 이렇게 또 높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채용은 이제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뭐 엔지니어링 부서나 이 와이칼라 잡들 뭐 10만 불 이상씩 이렇게 또 벌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 직종이 이 취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것도 이 AI의 하나의 이제 폐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리오 고양이 문 앞에서 막 울고 있네. 리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제가 올해 이 아이폰을 이렇게 또 사지 않았습니까? 아이폰 16을 이렇게 또 샀는데 이거 불만 중에 하나가 이게 아이폰 11 때부터 디자인이 똑같아요. 똑같아가지고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올해는 좀 이제 디자인이 바뀔 것으로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디자인은 바뀌지는 않았다. 어쨌든 간에 이런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애플 아이폰 17 이제 내년에 나올 것이거든요. 내년에 나올 이 아이폰 17은 좀 이제 많은 디자인 변화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아이폰 16까지는 메탈 프레임을 타이타늄으로 썼거든요. 그런데 아마도 이 아이폰 17은 이제 타이타늄을 이렇게 또 버리고 알루미늄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 같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돌아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디자인 면에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또 이제 바뀔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타이타늄은 이게 재활용 같은 게 이렇게 또 어렵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뭐 재활용 같은 거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활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친환경 소재를 웬만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타이타늄보다는 이 알루미늄으로 이제 재활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완벽하게 다른 이 아이폰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 좀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저는 올해 이렇게 또 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비싸게 주고 이렇게 또 샀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안 바꾸지 않을까 아마 이제 내후년에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 이제 한 3년은 써야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. 일시불로 1,300불 주고 사가지고, 지금, 그러니까 저번 달에 사지 않았습니까? 출혈이 굉장히 컸습니다. 그래서, 요거를 아주 그냥, 뽕 빠지게 이렇게 해서 써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게 한 며칠 전부터 이렇게 또 올라왔었던 이런 뉴스인데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메이시 있지 않습니까? 이 메이시 백화점에서 지금 이 실적 발표를 계속해가지고 늦추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이렇게 원래 해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 감사를 이렇게 또 하는 도중에 뭔가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. 발견이 돼가지고 뭔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 메이시 한 직원이 이 메이시 이 비용 있지 않습니까? 비용을 몇 년에 걸쳐가지고 154 밀리언 달러 1억 5,400만 달러 어치를 숨겼다.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래가지고 이게 고의로 숨긴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아마 뭐 성과를 이렇게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년 동안 배송비 관련이 된 비용을 이렇게 또 숨겨가지고 1억 5,400만 달러를 지금 아마도 이 손실로 이렇게 또 넣어야 할 것 같아요. 넣어야 할 것 같다 보니까 지금 3분기 이 실적 발표를 계속해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난 3분기 이 실적을 뭐 대강 본다고 하면은 예상보다는 좋았다고 합니다. 예상보다는 좋았는데 그런데
지금 배송 관련 뭐 손해가 지금 뭐 굉장히 또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다음 달 초에 뭐 다음 달 초나 뭐 다음 달 중순에 이렇게 또 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실적이 메이시는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야, 이 메이시에 있는 어느 이제 직원이 이 배송국에 관련이 돼가지고 뭐 고의로 이렇게 또 숨겼다고 하니까 고의로 숨긴 건지 아니면 삥땅을 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규모가 진짜 어마무시하네요.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비트코인이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된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? 많이 올라가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이틀 전,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아마도 조만간 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넘어설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98,000달러, 99,000달러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조만간 10만 달러 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지금 오늘은 또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뭐 어제도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92,000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내려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상징적인 10만 달러 뚫고 지나가는 게 지금 그 코앞에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그 코앞에 10만 달러를 넘기 전까지는 잠시 시장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지금 사람들이 뭐 사고 팔고 이렇게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있지 않습니까? 이 비트코인을 어마무시하게 사서 모으고 있는 이 기업의 주가는 또 최근 들어가지고 뭐 3%가 이렇게 또 빠지는 등 비트코인에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은 살짝 이렇게 또 빠지고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르기는 올랐죠.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된 뒤로부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기로 이렇게 또 맞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오늘 소폭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이제 레바논이 휴전 협정을 아마도 이제 조만간 한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유가가 이제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오늘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트럼프가 이 멕시코나 뭐 캐나다 해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미국 원유 생산을 이렇게 또 더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 캐나다 이 원유 수출하는 것에는 뭐 별다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유가는 조금씩 이렇게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이제 브렌트유는 0.6%가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73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WTI 원유는 이것도 한 0.6% 정도가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69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